개표 데이터가 속속 저희 채널A의 개표 상황실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채널A의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개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나와주시죠. 계속해서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립니다. 투표가 마감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시각 개표 상황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개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개표율 0.1%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70.6% 득표하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0.1% 극초반입니다. 네, 세계와 경쟁하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75.9%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동북아 허브 도시 인천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2% 득표하며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78.4% 득표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3%입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김문수 후보 63.9% 득표하며 1위입니다.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57.6%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강원의 힘을 받을 후보는 누구일까요? 김문수 후보 58.5% 득표하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중심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48%대 44.6%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도 충남의 선택을 받을 후보는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 51.3% 득표하며 앞서 나갑니다. 한류의 본고장 전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78.7%로 현재 1위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의 뿌리내릴 후보는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 84.5% 득표하며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산업 근대화의 주역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62.3%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의 중심 경남에서 날아오를 후보는 누구일까요? 개표율 0.2% 극초반인 가운데 김문수 후보 64% 득표하며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 득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6.2%, 민주당 이재명 후보 43.5%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표 상황실 연결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적인 개표 데이터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상황인데요. 경찰 인력들이 상당히 지금 뭔가를 통제하고 정리하는 거를 봐서 성치훈 부대변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서 뭔가 좀 나올 걸로 보여요.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 뭐 명확하게 언제 이동한다는 게 나오지 않았고, 어차피 만약에 지금 개표가 이 정도 진행되는데 미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공식은 연설을 하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당사로 일단 이동한다든가 뭔가 좀 일단 자택에서 나와서 뭔가 향후 이동을 하기 위한 좀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당선이 좀 더 유력해지고 아니면은 뭐 개표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나오려고 하면 저 앞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좀 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향후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바로 뭔가 다른 향후 뭔가 연설이나 이쪽 행보를 하러 이동하는 건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사전적인 어떤 조치로 보인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요. 개표가 뭐 0.1%, 많은 곳은 0.2%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표는 극초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 이 3명의 예측지를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실제 개표와
출구조사는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다만 이 출구조사와 예측조사가 실제 개표 결과와 상당히 정밀하게 요즘은 치러진다라는 아까 말씀도 주셨어요. 그나마 좀 뭐 관건은 이재명 후보가 실제 최종 득표가 5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1, 2% 차이예요.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도 2% 차이.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나 못 넘기냐도 2% 차이거든요. 지금 다 2% 차이로 2% 포인트 차이로 조금씩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경험적으로 보면 아마 대충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뭐 개표가 들쭉날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어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개표가 다 이루어지면 비슷하게 아마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본인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실하게 이제 가져갔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온전히 권한은 커지면서 온전히 책임도 이제는 본인이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 초반기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경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0%대거든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이제 이 통산 정쟁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파상적인 아마 공세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과연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를 못 넘을 경우에는 꽤 이제 이 책임론이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지금 가장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단절을 못하고 해결을 못한 이 책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당원들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앞으로 개혁신당의 존폐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떠안아야 될 지금 부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전국 선거를 치른 선거 비용. 네, 지금 아마 본인이 아마 50억 이내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거의 대출 받은 돈 그렇죠. 아닐까요? 대출 받아서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할 경우에 당의 고스란히 당의 부채로 넘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만들면서도 꽤 이제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어떤 국회 내에서 세석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꽤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런 면들을 과연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여론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갇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좀 적어요. 그리고 20대, 30대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는 세대 포위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포위돼 버렸던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의 어떤 정계 개편이나 등등을 통한 활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예측 조사를 실시하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지금 띄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현안은 뭘까요? 라는 것을 예측 조사 질문을 드리면서 물어봤는데 57.6%가 지금 경제 활성화를 꼽았거든요. 57.6%. 자,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측조사에 참가한 이 57.6%, 굉장히 많은 이 국민들이 일단은 경제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정치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정 국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적폐청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를 좀 활성화해 주면 좋겠다. 국민들은 이걸 또 바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새로 누가 당선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개표를 봐야겠지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 지점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미국 대선에도 그런 말을 썼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어떤 관세, 통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뽑겠다. 그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후보 둘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국민들에 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물음표가 붙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어떤 경제 정책은 성장성이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이제 분배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클릭이라고 해서 중도 보수적인 어떤 성장에도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경제 성장이랄지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투표에 있어서도 아마 그 투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공약이 양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경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짜임새 있고 시스템적이고 그러면서 많은 인재를 같이 하면서 경제 공약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번 투표에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